여러분, 50대 이후의 삶, 어떤 모습으로 보내고 계신가요? 이 나이가 되면 누구나 한 번쯤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잘 살고 있는 걸까? 공자는 나이가 들수록 스스로를 성찰하고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오늘은 공자의 지혜를 통해 50대 이후 우리 삶을 돌아보고 성찰하며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며 삶을 다시 바라보는 귀중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50대 이후 우리 삶의 모습은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50대가 넘어서면 많은 변화가 찾아옵니다. 사회에서는 더 이상 중심에 서지 않고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독립하며 부모로서의 역할도 줄어듭니다. 이 시기에는 인생의 무대에서 한 발짝 물러선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또한 육체적으로는 체력과 건강이 예전만 못하고 정신적으로는 공허함과 외로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우리를 자연스럽게 삶의 의미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젊은 시절에는 목표와 성취를 향해 달려왔다면 이제는 삶의 본질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공자는 이 시기를 자신을 성찰하며 내면을 돌아볼 기회로 삼으라고 가르쳤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과거의 선택과 앞으로의 방향성을 재평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과거를 돌아보는 것을 넘어 미래를 더 의미 있게 설계할 기회가 됩니다. 성찰이란 무엇일까요? 성찰은 단순히 잘못을 반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자는 성찰을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나은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찰은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며 내면의 강점과 약점을 인식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자신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장과 변화를 위한 시작점입니다. 공자는 나는 매일 3가지를 돌아본다며 하루를 점검하는 성찰의 중요성을 설파했습니다. 성찰은 우리가 삶의 흐름 속에서 자신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성찰은 삶의 방향성을 잡아주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성찰은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하고 진정한 평화를 찾게 해줍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는 과정은 자신과 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합니다. 또한 성찰은 내면의 깊이를 더하며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는 삶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찰하는 삶은 내면의 평화와 균형을 가져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자는 성찰이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하고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고 가르쳤습니다. 성찰은 삶에서 진정한 만족과 성취를 얻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행동과 선택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기 성찰은 우리의 내면을 정돈하며 삶의 큰 그림을 다시 그릴 기회를 제공합니다. 삶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결국 자신의 내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성찰은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연습이자 더 나은 삶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며 우리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재발견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삶의 방향성과 내면의 평화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성찰하지 않을 때의 위험은 무엇이 있을까요? 공자는 성찰하지 않는 삶은 가치가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성찰을 멈추면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발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자신을 잃고 타인의 시선에 의존하게 됩니다. 또한 성찰이 부족하면 타인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거나 불신이 쌓일 수 있습니다. 공자는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타인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성찰을 하지 않으면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성찰 없는 삶은 공허하고
방향성을 잃은 삶으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지 않으면 삶의 진정한 의미와 만족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성찰 없는 삶은 우리를 과거의 패턴에 묶어두며 변화의 기회를 놓치게 만듭니다. 또한 성찰을 게을리하면 삶의 중요한 교훈을 간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성찰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찰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하루를 마무리하며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공자가 제안한 3가지 질문이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최선을 다했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배려와 존중을 보였는가? 내가 맡은 일을 성실히 수행했는가? 이러한 질문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를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매일 짧게라도 일기를 쓰며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기록해 보세요. 명상이나 조용한 시간을 통해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도 좋습니다. 타인에게 피드백을 구하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성찰은 비판이 아니라 더 나은 자신을 위한 기회입니다. 성찰을 일상에 녹이면 삶의 중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찰이 가져다주는 삶의 변화에 살펴보겠습니다. 성찰은 우리의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공자는 자신을 아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성찰은 우리의 행동과 선택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성찰은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만들고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스스로를 성찰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내면의 평화와 외부의 조화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삶의 본질을 찾고 매 순간을 더욱 충만하게 느끼게 됩니다. 성찰하는 사람은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가치에 따라 살아갑니다. 성찰을 통해 우리는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삶의 방향성이 명확해지고 자신감과 평정심을 얻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성찰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끝으로 공자는 성찰이야말로 스스로를 완성하는 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오늘부터 하루를 마무리하며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점검해 보세요. 성찰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삶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성찰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래 사는 것이 목표다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만약 그 삶이 병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이라면 어떨까요? 의학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점점 더 오래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남은 생을 보내는 것보다 건강하게 살다 가는 것이 훨씬 의미 있는 삶 아닐까요? 아프고 힘들게 오래 사느니 짧아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삶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방법과 아프지 않고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돈이 많아도 병원에만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건강이 있어야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수를 목표로 삼지만
병원에서 의존적으로 사는 삶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현대의학이 발전하면서 병을 관리하며 오래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온전히 행복한 시간일까요? 병원 신세를 지면서 힘겹게 연명하는 것은 결코 행복한 삶이 아닙니다. 의약품과 치료에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노후는 너무나도 고달픕니다. 수술, 투석, 약물 치료에 의존하면 자유로운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자율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남에게 의존해야 하는 삶이 편안할까요? 건강할 때는 이런 삶을 쉽게 상상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노인들이 병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에 걸리지 않고 스스로 움직이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노후에는 돈보다 중요한 것이 건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건강하지 않은 노후는 가족들에게도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병이 들면 가족에게도 큰 부담이 됩니다. 다음으로 아픈 노후가 가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모가 아프면 자식들이 간병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병은 경제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큽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사랑하지만 간병이 길어지면 점점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은 아픈 것도 힘들지만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도 큰 스트레스입니다. 노후에는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가족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병원비와 치료비가 많아지면 자식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의 시간을 포기하고 간병을 해야 한다면 그들의 삶도 어려워집니다. 노후에는 자립적인 생활이 가장 중요합니다. 병원에 의존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가족과의 관계도 악화될 수 있습니다. 건강하면 가족들과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병이 없으면 자식들도 부모와 더 많은 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부담이 되는 삶보다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면 자식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강은 본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가족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건강을 유지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나중에 여행 가야지, 나중에 배우고 싶은 거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건강이 없으면 그런 계획은 모두 물거품이 됩니다. 몸이 아프면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어도 실천할 수 없습니다. 자유롭게 걸어 다니지 못하면 여행도 힘들어집니다. 허리, 무릎이 아프면 가까운 곳조차 나가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취미 생활도 건강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등산, 수영, 요가, 골프 등 원하는 활동을 하려면 체력이 필수입니다. 건강이 없으면 운동은커녕 간단한 집안일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몸이 불편하면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건강하면 어떤 활동이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활기차고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건강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건강이 최고의 자산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아도 몸이 아프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건강이 있으면 원하는 삶을 즐길 수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욱 좋아집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건강한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걷고 움직이고 원하는 일을 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몸이 건강하면 여행도 다닐 수 있고 친구들도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취미 생활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낼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 하고 싶은 일이 많아도 건강이 받쳐주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건강하게 보내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몸이 건강하면 경제적인 걱정도 줄어듭니다.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스스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 좋으면 병원에 갈 일이 줄어들어 의료비 부담도 적어집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며 사회생활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활기차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합니다.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며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건강이 없으면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건강이 있어야 원하는 대로 인생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하면 경제적인 부담도 덜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병에 걸리면 가장 큰 문제가 의료비 부담입니다. 노년기에 병원비가 많이 들면 은퇴 자금도 금방 줄어들게 됩니다. 건강하면 병원비가 적게 들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병원에 자주 가면 교통비, 약가, 치료비가 꾸준히 들어가게 됩니다. 건강한 사람은 병원에 갈 일이 적어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면 자녀들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게 됩니다. 노후 자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절약입니다. 건강을 유지하면 은퇴 후에도 경제 활동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몸이 건강하면 가벼운 일이라도 하면서 추가적인 수입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건강이 나빠지면 돈을 벌 기회조차 잃게 됩니다. 노년기에 병원비로 돈이 계속 빠져나가면 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 관리만 잘해도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결국 건강한 노후는 돈이 아니라 건강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사람들은 사회적으로도 더 활발한 생활을 할까요? 건강하면 더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노년에도 활발한 사회생활을 합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정신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건강하면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모임, 동호회, 자원봉사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사회적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비결입니다. 반면 건강이 나빠지면 사람들과의 만남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외출이 힘들어지고 점점 고립되기 쉬워집니다. 결국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노후에도 삶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활발한 활동을 통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집니다.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배우고 새로운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노후에는 건강이 곧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건강한 몸이 있어야 행복한 인간관계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생활 습관이 노후의 삶을 어떻게 결정할까요? 걷기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특별한 장비나 돈이 들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루 30분 이상 걷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걷기는 심장 건강을 개선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다리 근육을 단련하여 노후에도 활동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걷기는 뇌 건강에도 영향을 미쳐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꾸준히 걸으면 스트레스 해소에도 효과적입니다. 자연 속에서 걷는 것은 기분을 좋게 하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걷는 습관을 들이면 노후에도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루 5,000보에서 1만 보 정도 걷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너무 빠르게 걸을 필요 없이 편안한 속도로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벼운 산책이라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면 근육량이 유지되어 기초 대사량이 감소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걷기를 꾸준히 하면 혈압 조절,
당뇨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걷기 외에도 근력 운동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들기 때문에 근력 운동이 필수입니다. 근육이 감소하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체력이 급격히 약해질 수 있습니다. 허벅지 근육이 줄어들면 일상생활에서도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계단을 오르거나 의자에서 일어날 때 힘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량이 유지되어 노후에도 활동성이 좋아집니다. 스쿼트, 런지, 팔굽혀펴기 같은 운동이 기본적인 근력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아령을 이용한 가벼운 무게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에너지 소비가 활발해지고 체중 관리도 쉬워집니다. 근력 운동은 뼈 건강에도 영향을 주어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혈당 조절이 원활해져 당뇨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근육이 유지되면 몸의 균형 감각이 좋아져 낙상의 위험이 줄어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낙상 사고는 큰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면 허리 통증과 관절 통증도 완화될 수 있습니다. 하루 15분에서 30분 정도만 근력 운동을 해도 건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식습관이 건강한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잘못된 식습관이 있다면 건강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려면 올바른 식습관이 필수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쉽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계란, 생선, 두부, 닭고기 같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도 매일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기름진 음식이나 가공식품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짠 음식은 혈압을 높이고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탄수화물 섭취를 위해 정제된 밀가루 대신 통곡물이나 잡곡밥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루 7잔에서 8잔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과식하지 않고 소식을 하는 습관도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식사 시간도 일정하게 유지해야 소화기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녁을 너무 늦게 먹으면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일찍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균형 잡힌 영양 섭취는 면역력을 높여 감기나 각종 질병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결국 운동과 함께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해야 진정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프고 나서야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미리 관리해야 지킬 수 있습니다. 병에 걸린 후 치료하는 것보다 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으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은 초기에 관리하면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몸에 이상 신호가 오면 방치하지 말고 즉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소한 증상이라도 무시하면 나중에 큰 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운동과 식습관을 관리하면 대다수의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심장병, 뇌졸중, 당뇨병 같은 질병은 생활 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면 병원비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에 의존하는 것보다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예방하는 것이 치료보다 훨씬 쉽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몸이 아프기 전에 건강을 챙기는 것이 진정한 노후 준비입니다. 건강을 유지하면 병원에 의존하지 않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결국 건강 관리는 한순간이 아니라 평생 지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약을 많이 먹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약을 먹는다고 해서 건강이 저절로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약에 의존하면 몸의 자연 치유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약은 필요할 때만 적절히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약을 남용하면 간과 신장에 부담이 가중됩니다. 약을 계속 먹다 보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다른 질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약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이 최고의 자연 치유 방법입니다.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성 질환도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병을 치료하기보다는 병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관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자연 치유력을 높이면 작은 병에도 쉽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식습관, 운동, 정신 건강을 관리하면 약 없이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꾸준한 건강 관리가 약보다 더 강력한 치료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약을 줄이고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 진정한 건강 관리입니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며 평생 지속해야 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매일 30분 이상 걷는 습관을 들이면 심장 건강이 좋아집니다.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근육이 유지되고 노후에도 활동성이 높아집니다. 식습관을 관리해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면역력이 강화되어 병에 덜 걸립니다. 과음과 흡연을 줄이면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데 큰 영향을 줍니다. 명상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통해 긴장을 풀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규칙적인 건강 검진을 받아 조기에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면 병원에 갈 일이 줄어듭니다. 병에 걸리지 않는 몸을 만들면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습관을 만드는 것이 곧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입니다. 많은 질병이 스트레스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려 각종 질병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장기간 지속된 스트레스는 고혈압, 당뇨, 심장병의 원인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 염증 반응이 증가하여 건강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소화기 건강도 악화될 수 있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불면증을 유발해 건강을 더욱 해칠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피로는 신체적인 피로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면 혈압도 안정되고 심장 건강도 좋아집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작은 일에 너무 신경 쓰지 않고 마음을 편하게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웃음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 않고 여유를 가지는 것이 건강에도 좋습니다. 결국 스트레스를 줄이면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긍정적인 생각이 건강을 유지하는데 어떤 도움이 될까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면 신체적인 건강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은 더 오래 살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많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여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낙천적인 태도를 가지면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집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삶이 더 행복해집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심장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면
우울증과 불안감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정신 건강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신체 건강도 향상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더 적극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삶을 즐기면서 살면 면역력이 높아지고 병에 덜 걸릴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정신이 건강한 몸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몸과 마음이 조화롭게 유지되어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편안한 마음과 충분한 휴식이 왜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충분한 휴식이 건강 유지에 어떤 역할을 할까요? 충분한 휴식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몸이 피곤하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병에 걸리기 쉬워집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가지면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숙면을 취하면 뇌 건강도 좋아지고 기억력도 향상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여 건강에 악영향을 줍니다. 낮 동안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피로가 쌓이지 않습니다. 바쁜 일상에서도 휴식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칭이나 명상 같은 활동이 긴장을 푸는데 도움이 됩니다. 편안한 마음을 가지면 혈압이 안정되고 심장 건강도 좋아집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과로하지 않고 몸을 보호하는 것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자신을 돌보고 사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과 함께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결국 몸을 혹사시키지 않고 편안한 생활을 하는 것이 장수의 비결입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실천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3가지가 중요합니다. 운동, 식습관, 그리고 마음가짐입니다. 운동은 신체 건강을 유지하고 노화를 늦추는데 필수적입니다. 규칙적인 걷기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노년에도 활기찬 생활이 가능합니다.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지하면 만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습관이 나쁘면 아무리 운동을 해도 건강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병에 걸리기 쉬워집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운동, 식습관, 마음가짐 이 3가지를 균형 있게 유지해야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건강은 단순히 운동이나 식사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생활 습관에서 나옵니다. 꾸준한 습관이 건강한 몸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루하루를 건강한 습관으로 채우면 자연스럽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하루를 가치 있게 보내는 것이 왜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의미 있는 활동을 합니다. 취미 생활을 즐기고 사람들과 교류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습니다. 매일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산적인 하루를 보내면 정신적으로도 활력이 넘칩니다. 책을 읽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두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시간을 아껴 쓰고 자신을 성장시키는 활동을 하면 삶이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고 적극적으로 살아갑니다. 반면 무기력하게 보내면 몸도 마음도 점점 약해질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습관을 실천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람 있게 보내야 합니다. 하루를 충실히 살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하루를 가치 있게 보내면 자연스럽게 건강도 따라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죽더라도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가 필요할까요? 누구나 언젠가는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날이 오기 전까지 어떻게 살았느냐입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매 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내일 해야지라는 생각보다는 지금 할 수 있을 때 하자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실천해야 합니다. 건강이 있을 때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워야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루다 보면 결국 시간이 지나고 후회만 남게 됩니다. 인생을 즐기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후회에 집착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고 싶은 일을 지금 하면서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의 비결입니다. 건강한 삶을 유지하면서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지금 당장 건강을 챙기고 행복을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하며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프게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사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병원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운동, 건강한 식습관,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노후를 결정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하루하루를 가치 있게 보내는 것이 건강한 삶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건강한 몸과 행복한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매일 조금씩 실천하면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오늘 하루 건강을 위해 무엇을 실천할지 한 가지 목표를 정해 보세요. 여러분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실천하고 있는 좋은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삶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 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나이가 들수록 멋있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나이 들수록 초라해지는 사람도 있죠. 그렇다면 멋있어지는 사람들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멋있어 보이려면 돈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꼭 비싼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야만 멋있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돈이 많아도 멋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 돈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품격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진짜 멋은 겉모습이 아니라 태도와 삶의 방식에서 나옵니다. 멋있는 사람은 단순히 외모만이 아니라 말투, 행동, 생활 습관에서 그 품격이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돈이 없어도 멋있는 사람이 되는 법은 무엇일까요? 나이에 상관없이 매력적인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은 돈 없이도 나이 들어 멋있어지는 6가지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알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멋있어질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여러분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나이가 들어도
멋있어 보이는 사람이 되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더 멋있어 보입니다. 자신감은 외모보다도 강력한 매력을 만들어냅니다. 스스로 위축된 태도를 보이면 상대방도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자신감 있는 말투와 행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멋있어 보이죠.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당당하게 행동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신감 있는 사람은 작은 행동 하나도 멋있어 보입니다. 말을 할 때도 걷는 모습도 앉아있는 자세도 다르게 보입니다. 당당한 태도는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줍니다. 자신감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기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면 자연스럽게 멋이 나옵니다. 자신감은 외모를 넘어 분위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돈이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스스로를 믿고 당당한 태도를 가져보세요. 사람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자세입니다. 등이 굽고 움츠러든 자세를 하면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허리를 곧게 펴고 걷는 것만으로도 젊고 건강해 보입니다. 좋은 자세는 자신감을 표현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등을 펴고 걸으면 자연스럽게 기품이 느껴집니다. 앉아 있을 때도 허리를 세우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자세는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잘못된 자세는 허리 통증과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바른 자세만으로도 얼굴이 더 생기 있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세 관리가 더 중요해집니다. 거울을 보며 자신의 자세를 체크하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걷는 모습, 앉는 모습, 심지어 물건을 드는 동작까지 신경 써야 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전체적인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멋있는 사람들은 항상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등을 펴고 당당한 걸음걸이를 연습해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표정이 사람의 인상을 결정합니다. 무표정하고 딱딱한 얼굴보다는 부드럽고 따뜻한 표정이 더 매력적입니다. 돈이 없어도 미소 하나만으로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밝은 얼굴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줍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멋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찡그린 얼굴을 하고 있으면 멋이 사라집니다. 나이가 들어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면 자연스럽게 멋있어집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가장 매력적입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인간관계를 더욱 원만하게 만들어줍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표정이 달라집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기보다 긍정적인 표현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믿고 항상 희망적인 태도를 가지세요. 결국 멋이란 돈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밝은 미소와 긍정적인 말투를 연습해 보세요. 멋있는 사람은 비싼 옷을 입어서가 아니라 깔끔한 옷차림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브랜드보다 중요한 것은 옷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구김없이 다려진 셔츠, 깨끗하게 손질된 신발만으로도 멋이 납니다. 옷을 잘 입는다는 것은 단순히 비싼 옷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에 맞는 깔끔한 옷을 고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너무 헐렁하거나 너무 꽉 끼는 옷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인 컬러 조합만 잘 맞춰도 세련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검정, 흰색, 네이비 같은 기본 색상의 옷은 언제나 멋스럽습니다.
과한 액세서리보다 심플한 스타일이 오히려 고급스럽게 보입니다. 계절에 맞는 옷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센스입니다. 옷을 정리할 때는 자주 입지 않는 옷을 정리하고 기본 아이템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옷을 갖추기보다 잘 어울리는 몇 벌을 세심하게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이에 맞는 스타일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깔끔한 옷차림만으로도 신뢰감과 품격이 생깁니다. 돈이 없어도 세련된 스타일을 유지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비싼 옷을 입어도 머리카락이 지저분하거나 손톱이 깔끔하지 않으면 멋이 사라집니다. 사람을 가장 돋보이게 하는 것은 청결함입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머리 스타일만으로도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톱을 깔끔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두나 신발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도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향기가 나는 사람은 더욱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비싼 향수가 아니어도 깔끔한 비누 향기만으로도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피부를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기본적인 보습 관리만 잘해도 건강한 느낌이 납니다. 치아 관리는 깔끔한 이미지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매일 세수를 하고 피부를 깨끗하게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더 젊어 보일 수 있습니다. 청결한 모습은 단순한 외모를 넘어서 자신을 관리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깔끔한 모습은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깨끗한 옷차림과 청결한 모습이 사람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멋이란 외적인 화려함이 아니라 기본적인 관리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돈이 없어도 누구나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유행을 따라가는 것보다 나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이에 맞는 옷을 선택하는 것도 센스입니다. 너무 젊은 스타일이나 너무 올드한 스타일을 고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색상과 디자인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심플한 스타일이 가장 오래도록 멋있게 보입니다. 편안하면서도 단정한 스타일이 신뢰감을 줍니다. 남을 따라 하기보다 자신에게 어울리는 옷을 선택하는 것이 멋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자신만의 스타일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꾸미지 않은 듯하지만 정돈된 스타일이 가장 멋있습니다. 나이에 맞는 클래식한 스타일이 오히려 더 세련되어 보일 수 있습니다. 색 조합을 맞추는 것만으로도 스타일이 한층 더 돋보일 수 있습니다. 액세서리는 과하지 않게 포인트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헤어스타일도 옷과 마찬가지로 나에게 맞는 스타일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으면 더 이상 유행을 쫓을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스타일은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이며 자신감을 가지고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사람의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거친 말이나 부정적인 표현은 나이 들어 보이게 만듭니다. 반면에 부드럽고 여유 있는 말투는 세련된 분위기를 줍니다. 말을 조급하게 하기보다 한 박자 쉬고 여유롭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소리 톤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차분하면서도 명확한 목소리는 신뢰감을 줍니다. 너무 크거나 작게 말하는 것보다 또렷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투에서 품격이 드러납니다. 쓸데없는 말보다는 핵심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세련된 화법입니다. 욕설이나 부정적인 말투는 듣는 사람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면 인간관계도 훨씬 원만해집니다. 짧지만 핵심을 찌르는 말 한마디가 더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격식을 갖추면서도 친근한 말투가 가장 멋있습니다. 좋은 말을 하는 습관은 결국 나의 품격을 높여줍니다. 말투 하나만 바꿔도 더 세련되고 멋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유 있는 태도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급하게 행동하면 조급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차분하고 침착한 행동은 신뢰를 줍니다. 대화를 할 때도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을 끊거나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은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논리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분한 사람이 더 세련돼 보이고 믿음직스럽습니다. 지나치게 흥분하거나 감정을 드러내면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몸짓과 손짓도 여유 있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과장된 동작보다 자연스러운 제스처가 멋스럽습니다. 급하게 행동하지 않고 한 박자 쉬는 습관을 들이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모든 상황에서 여유를 가지려 노력하면 삶의 질도 높아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유 있는 태도가 진짜 멋을 결정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여유로운 태도를 연습해 보세요. 사람들은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낍니다. 나이가 들수록 듣는 태도가 더 중요해집니다. 경청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남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듣는 것이 기본입니다. 고개를 끄덕이거나 적절한 반응을 해주면 더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남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면 자연스럽게 품격이 생깁니다. 경청하는 사람은 대화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필요한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존중해주는 사람에게 더 끌리게 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공감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어렵지만 훈련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것이 더 큰 미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듣는 힘이 곧 인격을 보여줍니다. 좋은 경청자는 어떤 자리에서도 환영받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경청하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깊이 있는 사람이 더욱 멋있어 보입니다. 지식과 교양은 단순한 외모보다 더 강한 매력을 줍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습관은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은 대화가 더욱 깊어집니다. 독서를 하면 말투와 사고방식이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지적인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어디서나 존경받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배움을 멈추면 도태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트렌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움을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지적 호기심이 강한 사람이 더욱 젊고 활기차 보입니다. 배움을 지속하면 삶이 더 재미있어집니다. 어떤 분야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자신감을 높여줍니다. 특히 역사나 철학 같은 분야는 깊이 있는 사고를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배움을 지속하는 것은 나이를 초월한 최고의 자기 관리법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책을 읽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품격 있는 분위기를 가집니다. 독서는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사고력을 키우는 과정입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 대화가 더욱 깊어집니다. 책 속에는 다양한 삶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인문학, 역사,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으면 사고가 넓어집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책을 읽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책이나 오디오북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독서는 언어 표현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책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말이 세련되고 논리적이 됩니다. 지적인 사람이 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독서를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책을 읽으면 인생에 대한 통찰력이 생깁니다. 책 속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 삶에 적용하면 더 멋있는 사람이 됩니다. 독서는 가장 저렴하면서도 효과적인 자기계발 방법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독서 모임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한 권의 책을 골라 읽어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한 몸이 곧 자신감을 만듭니다. 어떤 옷을 입든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사람이 더 멋있어 보입니다. 비싼 옷보다 탄탄한 몸이 더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몸이 건강하면 얼굴빛도 밝아지고 태도도 여유로워집니다. 건강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넘칩니다. 근육량이 많고 체력이 좋은 사람은 더 젊어 보입니다. 반대로 몸이 무겁고 피곤해 보이면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걸음걸이부터 활력이 느껴집니다. 조금만 운동을 해도 몸이 달라지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체력이 있어야 무슨 일이든 적극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기분도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줄어듭니다. 노화는 막을 수 없지만 건강 관리를 하면 늦출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몸을 가꾼다면 훨씬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은 노력만 하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자산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간단한 운동을 시작해 보세요. 운동은 반드시 헬스장에서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꾸준히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걷기, 스트레칭, 요가 같은 가벼운 운동이 몸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하루 30분만 걸어도 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근육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단한 맨몸 운동만으로도 충분히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푸시업, 스쿼트, 계단 오르기 같은 운동을 습관화하면 좋습니다. 운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몸이 균형 잡히고 자세도 좋아집니다. 건강한 몸을 가진 사람은 어디서든 당당해 보입니다. 무리하게 힘든 운동을 할 필요 없이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을 하면 몸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특히 아침에 가벼운 운동을 하면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칩니다. 바쁜 사람도 틈틈이 움직이면서 활동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체형도 좋아지고 얼굴빛도 밝아집니다. 건강한 몸을 가꾸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스타일링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사람이 나이가 들어도 멋있어 보입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젊어 보입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피부도 좋아지고 몸도 가벼워집니다. 좋은 음식을 먹으면 몸이 건강해지고 얼굴빛도 좋아집니다. 가공식품보다 신선한 자연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피부도 맑아지고 건강해집니다. 흡연과 과음은 몸을 노화시키고 피곤해 보이게 만듭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면 몸이 달라집니다. 활력 있는 사람은 말투도 경쾌하고 표정도 밝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한 몸이 최고의 패션이 됩니다. 건강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밝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은 나이를 초월해 매력적입니다. 활기찬 사람이 결국 나이가 들어도 멋있게 보입니다. 건강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미가 있는 사람은 항상 활력이 넘칩니다.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사람의 표정이 가장 빛이 납니다. 단순한 취미라도 꾸준히 하면 인생이 더 풍요로워집니다. 그림, 음악, 운동, 요리, 여행 등 어떤 것이든 자신만의 취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미를 가지면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삶의 만족도가 올라갑니다. 사람들은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면 자연스럽게 대화 주제도 많아집니다. 취미가 있으면 인생이 더욱 재미있어지고 활기차게 보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사람은 항상 멋있어 보입니다. 취미가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삶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멋있는 사람입니다. 좋아하는 취미를 통해 자존감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무언가에 몰두하는 모습이 가장 자연스럽고 매력적입니다. 나이를 먹어도 즐길 수 있는 취미 하나쯤은 가져야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자신만의 취미를 찾아보세요.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더 멋있어 보입니다. 혼자만의 삶보다 함께하는 삶이 더 풍요롭습니다.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이 더 행복해 보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상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태도가 결국 자신을 돋보이게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성 있는 태도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통이 원활한 사람은 어디서든 환영받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결국 인생을 더 멋지게 만듭니다. 따뜻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주변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작은 배려가 필요합니다.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진짜 멋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더 따뜻한 마음을 전해보세요. 나이가 들어도 삶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보다 인생을 즐길 줄 아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현재를 즐기는 사람이 가장 행복합니다. 과거를 후회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웃을 줄 아는 사람이 더 매력적입니다. 인생을 즐기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젊어 보입니다. 새로운 경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면 삶이 더 풍요로워집니다. 결국 멋이란 태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삶을 사랑하는 사람이 진정한 멋을 가진 사람입니다. 돈이 없어도 즐겁게 사는 방법은 충분히 많습니다. 인생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멋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즐기세요. 오늘부터라도 삶을 더욱 사랑해 보세요.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돈이 없어도 충분히 멋있어질 수 있습니다. 멋이란 비싼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야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진정한 멋은 태도에서 나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여유 있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외적인 스타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청결하고 깔끔한 모습입니다. 말투와 행동이 세련된 사람이 진짜 품격 있는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태도를 가지면 자연스럽게 멋이 배어나옵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스타일링입니다. 활기찬 사람이 나이가 들어도 멋있어 보입니다. 취미를 가지고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매력적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결국 멋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 영상에서 가장 공감된 부분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